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법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튜브들의 통신 내용을 그렇게 수집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7월 11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의미심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통신 내역을 함부로 들춰보는가? 이것이 바로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 7월 11일자에 실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남몰래 고물상을 통해서 없애려 했던 파지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밀리에 제출했던 보고서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에는 선관위가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운동가의 통신 내역을 사사시 훑어볼 증거가 담겨 있었다. 4.15 부정선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튜브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선관위의 행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화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적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엿듣고 있는지 모른다. 무섭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 바로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럼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입니다. 7월 4일 무렵에 일군의 유튜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싣고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발한 트럭을 쫓아서 폐지를 어렵게 뒤져서 무엇인가 귀한 것을 확보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7월 11일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공개되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등장한 것은 확보한 폐지들의 조각을 맞춰서 찾아낸 민간인 사찰 의혹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아낸 것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개표소 입구에서 어니우맨 선구자 방송 가로 열고 구독자 수 15만 6천여 명이 방위 일동 사전투표 봉인지 서명이 조작되었다고 박용충, 정대영과 함께 인터뷰함 가로 열고 부침 시비 가로 닫고 가로 통신자료 확인 가료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7일 동안 자유의 장 김재홍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전화통신 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박용충과 송신 및 수신이 총 120회, 선구자 방송이 총 120회, 선구자 방송 황진부와 24회, 정대영과 9회, 윤상영과 10회, 윤태원과 4회 이름 가로 열고 붙임 5. 그러니까 이런 통화 내역을 다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부정선거를 방송하는 유튜브들의 통화 내용을 그냥 사사시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폐지는 나 박용중 문답서 청구 2020년 4월 28일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우리공화당 추천을 받아서 4.15 개표 참관인으로 근무함. 그러니까 아마 인별로 이렇게 동향 보고서 같은 그런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면은 1번 자유의 창 김재홍 방송부 및 녹취록 각 2부, 그 다음에 5번 김재홍과 위법 혐의자들 간의 통화 내역 분석 일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들에 대해서 민간 사찰이 일상적으로 행해져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모든 행정행위는 규정과 법규에 따라야 됩니다만 선관위가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을 의심하게 되고, 또한 선관위의 업무 처리 관행과 행태를 보면은 그들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시에 얻고
상당한 그런 불법이나 부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2012년도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2조 제3항을 근거로 불법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영장과 법원의 개입 없이 개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그런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2조 제3항을 근거로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위적으로 저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불법이라고 가정을 하고 임의적으로 통신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장 없이, 법원 개입 없이. 한번 보시죠. 제272조 3항 통신 관련 선거 범죄의 조사입니다. 그런 조사 권한을 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지방법원의 장이 다 법관들이니까 그냥 법관들의 내락을 받아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그런 이용 그리고 이용 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2005년 8월 4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2항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한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 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음대로 시민의 통화 내역을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수석 부장판사나 이에 상당한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의 영장 청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양반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면 다 통화 내역을 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주요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신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으로 272조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영장 없이 통화 내역을 다 뒤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야당들이 이런 걸 보고 개정을 해야 되죠. 통화 내역을 보려면은 일종의 민간인 사찰을 하려면은 당연히 정식의 영장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에 이렇게 선관위 이런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제공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